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의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환 씨 연결하겠습니다. 오병환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쪽 북쪽 지역은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가을, 늦은 가을 날씨 같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또 가을이 와 있습니다. 이 현재 그 증권시장 현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즘 그 주식시장은 아주 예전에 볼 수 없는 아주 기록적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먼저 그 30대 그 대기업들 위주의 그 다우 인덱스가 있죠. 다우 지수는 작년 말에 13,412포인트였는데, 최근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것이 15,395포인트인데, 퍼센트로는 약 한 15% 정도, 지금 한 10개월이 약간 안 됐는데, 한 1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위주,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하이텍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 작년 말에 3,112에서 최근에는 거의 4,000에 육박을 해가지고 3,915포인트로서 퍼센트로는 거의 한 26%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지난 그 예년에 볼 수 없는 아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스탠다드 푸어 500라고 미국의 그 500대 대기업이 있죠. 네. 500대 대기업의 그 지수인 그 S&P 500 지수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에 말이 1,462포인트였는데 지난주 말에 1,744포인트니까 거의 19% 이상, 거의 20% 정도가 그 상승을 해가지고 네. 아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매일매일 보내시겠죠.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리테일을 하시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는 약간 좀 경기가 다운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주식시장은 앞으로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게 투자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호조라는 것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그 경기가 좀 나아진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네. 크게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보면 셧다운 해소된 거. 그렇죠. 네. 뭐 정부 그 일부 부처지만은 그 폐쇄가 돼가지고 최근에 국립공원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것처럼 정부 부처가 일부 부처가 그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의 그 상환선 그 조정의 그 어려움을 정치권의 그 문제였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그 정치권이 서로 그 타협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마지막에는 타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그 상승 그 요인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3, 4분기 그 기업들의 그 실적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3, 4분기는 예전부터 보통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의 그 실적은 여름철의 그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그 실적 보고를 상당히 그 하향 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미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하향 조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 실적이 그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그런 그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네. 주식시장의 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다우 지수가 30개 주식인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다 이민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주식시장의 어떤 지수를 들어봐도 그렇게
가슴에 막 닿는 그런 것을 피부에 느끼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30개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홍 선생님도 한번 주변에서 있는 큰 기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한 30개 정도 되는 그래서 하나 가장 그 주변에 있는 큰 네.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뭐.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뱅크 오브 메릴린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습니다만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우지수에 속해 있다가 빠졌어요. 저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빠지고 골드만삭스가 새로 들어갔고요. 네, 뭐 보잉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보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또 주변에 그 홈디포도 홈디포. 네, 홈디포도 있고 그다음에 마시는 요즘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 문제 때문에 좀 드링크 하는데 조금 뭐 판매가 저조하다고 합니다만은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버라이전. AT&T, 버라이전, 네. 버라이전도 들어가 있고요. 예. AT&T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 월드도 그 30개 대기업이 들어가. 네. 그다음에 가장 뭐 같은 특별히 뭐 퀄리티는 아니지만은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 가게가 어디 있죠? 카스코, 월마트. 월마트죠. 네. 저렴하고 일반 서민들이 언제든지 가더라도 마음 안심하고 가격이 상당히 저조하죠. 네. 월마트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월마트도 마찬가지 30대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뱅크로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빠졌습니다만은 또 다른 더 큰 뱅크가 있죠. 더 큰 뱅크, 시리뱅크? 모건 체이스. 네. 모건 체이스 뱅크가 역시 30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 중에서 그로서리도 많이 하시지만은 또 게스테이션도 많이 하시는데. 네. 게스테이션도 엑손 모빌, 네. 쉐브론도 마찬가지로 그 30대 대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뭐 비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비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점심 때 빨리 패스트푸드 먹기 위해서 가는 데가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대기업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바이아그라를 생산하는 그 제약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 파이저. 예, 파이저도 30대 대기업에 있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보잉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네. 자주 가는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월드, 월마트 등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어떤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그 기업들에 대한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럼 이제 공인 재정 상담가이기도 하시니까 공인 CFP 많지 않은 우리 한인 재정 상담가 중에 하나이신데 이 금융 투자를 이용한 은퇴 자금 마련 그런 좀 방법 좀 하나 알려주세요. 은퇴 자금은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큰 그 화두 중에 하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60세 정도만 되셔도 연세가 많은 것으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한국의 그 뉴스 본 것 중에서 보니까 양로원에 앞에 걸려 있는 것이 80세 이하는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그런 양로원이 있다고. 네. 그런 거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로원에 그 2대가 같이 간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저런. 양로원 멤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좀 어색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후반에 아드님과 80대 후반에 아버님이 같이 가서 같은 무슨 결정을 하는데 한 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네. 아무래도 아버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뭐 소란 피운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러는데 양론에 따라서는 또 80세 이하는 출입금지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80은 넘어야 이제 나이 들었다 그러지. 여기도 뭐 노인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요. 한 65세 이제 실버가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러 들어갔더니 나이가 몇이요? 그래서 제가 65입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저 문 밖에서 그런 청소나 담당하세요. 그런데요. 대다수가 80이 넘는다 그러대요.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이 넘으시는데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양로원 갔다 오시면 어떤 그 짜증내시더라고요. 네. 70세 가지고 가면 뭐 매고 심부름이나 하고 별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은 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한국 대부분 아는 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은퇴 그 평균 연령이 60대 그 초반에 62세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 그 미국에 나오는 그 평균. 그렇죠. 나이가.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보면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그 직장 뭐 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건강상으로 그렇게 뭐 괜찮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런 직장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운인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지는 뭐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퇴 자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기초연금이니 뭐 국민연금이니 그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1900년도 그 초반에 이미 그 한 차례 굉장히 큰 그 혼란이 있었죠. 1929년도에 그 대공황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뭐 IRA라든지 뭐 401k, 403b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주류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회사를 오래 한 20년, 30년 동안 다니게 되면 연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풍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일본의 그 도전에 직면하게 돼 보니까 회사가 많이 망하게 됐죠. 최근에 그 뭐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로 같은 그 회사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은퇴 연금을 뭐 평생 보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업들이 그걸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장만을 하지 않으면 은퇴 자금은 사실 소셜 시큐리티 인컴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텍스 보고를 하고 뭐 62세 이후라든지 65세에서 이제 67세 사이에 은퇴 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인컴은 그 예전에 그 대공황 이후에 그 유민들이 많이 생겨 보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직장을 찾아서 또 들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하나의 기초적인 그 먹고 살 만큼만 이게 주는 것이 바로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정도가 본인의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무슨 직장생활 하는 경우는 401k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은퇴 자금이 되는데 그 은퇴 자금이 20, 30년을 하다 보면 50만 불, 100만 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이 은퇴 자금을 구자를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해서 본인이 그 매달마다 나오는 그 인컴에서 일부를 집어넣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퇴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ndividual retirement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나이가 뭐 40대, 50대 됐는데 이제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될까?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작한 뭐 특별한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년마다 한 5천 불씩 본인이 그 리타이먼트 그 프로그램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S&P 500, 그러니까 미국 내 500대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한 12% 정도 돼요. 네. 심지어 12% 정도. 그래서 그 정도 평균적으로다가 투자를 하고 매년마다 5천 불씩 한 2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한 31만 불 정도 되거든요. 아하. 5천 불씩이라고 해서 그게 절대 그냥 적은 돈, 물론 컨트리뷰션 할 적에는 그게 뭐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렇게 또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매년마다. 네. 1년에 한 번이니까. 예. 한 번 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뭐 한 400불씩이든 500불씩 이렇게 투자를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에 대한 그 투자가 상당히 그 부부가 또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 50대, 60대에서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를 부부가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금액이 10만 불, 20만 불 우습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저의 손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가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난 제가 15년 정도 동안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권 투자는 일반 그 부동산 투자하고 좀 다른,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큰 돈이 있어야지만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그렇지만 일반 그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000불이나 2,000불부터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이 새로 독립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새로 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아드님도 같이 그 어카운트를 오픈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한국 커뮤니티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나중에 돈은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제가 그냥 1, 2년 말하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많이 손해를 본 분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 손해를 보한 것 같지만은 그때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배, 3배 정도 투자금이 성장한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사실 그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도 이런 그 인베스트먼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바꿀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회보장 은퇴자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연금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케이드나 케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정말 최소한도의 생활비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네. 메디케어와 이제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인컴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한 정도이거지만, 실제로 메디케어나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네. 서비스를 하는 이건데,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65세 이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인컴 패밀리로 해가지고, 미국에 살다 보면 아주 차라리 하나도 없다면, 차라리 메디케이드라든지 소셜 기본적인 어떤 스테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산층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 다 내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거 하지 않으면 사실 정부에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저축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를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죠. 네. 증권 투자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투자는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보면 주식 투자해다가 많이 패가망신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하는 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처럼 뭐 주식에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특별히 이제 분산 투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현금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그런 데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도 뭐 가끔 전화는 받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한 10만 불이나 20만 불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것을 요즘 상당히 업앤다운 하는데 이런 때로 해서 좀 큰 수익을 다음 비즈니스를 찾기 전까지는 좀 이것을 좀 수익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 치고받자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딱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지만 않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좀 더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을 할 수가 있죠. 미국뿐만 아니고 에이시아라든지 뭐 유럽 뭐 등등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수익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증권 투자는 항상 뭐 위험성도 있지만 원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네, 위험원 속에서도 또 크게 벌 수도 있는 또 요인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한 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보잉사의 그 주식도 보면 제가 한 1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보면 한때 낮을 적에는 24불 정도, 25불 정도였다가 한때 우리가 요즘 한 120불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만은 예전에 한 7, 8년 전에도 한 120불 정도, 119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한 40불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다시 한 80불 왔다 갔다 하다가 120불인데 그 업앤다운 하는 것은 누구도 각오해야죠. 예측을 할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증권 정보 함께 했습니다. LPL 증권사 공인재정 상담가인 오병환 씨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증권에 대해서 문의 있는 분, 투자에 대해서 문의 있는 분, 위에서 좀 전화번호 하나 내주시죠. 네, 제 전화번호는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353-0363 전화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한국어연구회 제공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을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때 보통 나눠 먹다 또는 논아 먹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중에서 나눠 먹다는 표준어지만 논아 먹다는 비표준어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눠 먹다나 논아 먹다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논아 먹다라는 말은 동사 노느다와 먹다가 합해져서 나온 표현입니다. 노느다는 물건 같은 것을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눈다는 뜻이 있는데 노나 먹다 외에도 노나 가지다나 노나 주다 같은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느다 대신 나누다를 써서 나눠 가지다, 나눠주다 같은 표현들도 모두 가능한데요. 그것은 나누다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뜻 가운데 노느다의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누다는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누다 대신 노느다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나누다, 인사를 나누다, 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표현은 노느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노느다에서 나온 표현으로 노느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몫을 뜻하고 예를 들어 할머니는 잔치 때 떡이나 전 따위를 이웃집에 노누매기해 주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다와 관련해서 나누매기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 서비스 현대 어슈어런스 커넥티드 케어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리미와 소비의 오방쇼! 소비씨! 왜 오도방정? 오늘은 제가 좀 불러보고 싶었어요. 항상 부르잖아요. 저한테 전염됐나봐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렇게 찌뿌둥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같은 증상인데요. 몸은 푹 쉰 것 같은데 뭔가 입이 근질근질근질하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시- 이제 알 것 같네요, 제가. 예. 저희가요, 주말 동안요, 오방쇼 진행을 못해서 생긴 직업병이에요. 오라. 네. 그렇구나. 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요. 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애청자라 부르기 좀 그래요. 네. 우리 오방님들? 오방님. 네, 우리 오방님 오방님들. 좋다. 오방님 네, 좋다. 우리 오방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푹 쉬셨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이게 바로 이 월요일병 아니라 이 오방쇼 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요. 네. 이 오방쇼병을 명쾌하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네. 처방전도 그러면 내려주셔야죠. 네, 제가 이 의사, 이 닥터는 아니지만요. 네. 이 처방을 굳이 내려야 된다면요. 네. 이 지금부터 오방쇼를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충전이 확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에 떠나는 오방쇼 16번째 여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풀업 차지 쫙쫙 해드릴게요. 출발! 안 됐으면요. 네. 저희가 엑스트라 배터리가 되면 되잖아요. 예. 네, 홍진영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사랑으로 채워져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아무리 힘든 나라도 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예. 우리들은 여러분의 오방님의 서방님도 아니고 오방님. 네, 그렇죠. 이제부터요, 이 네네. 오방수를 들으시면 우리 애청자라고 안 부를 거예요. 예. 오방인들이에요, 여러분요. 네, 오방인. 오가 좋다 해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네. 오방인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서방님 복이 없으니까요. 우리 네. 오방님 복, 아. 네, 오방님의 법, 그럼 저는 마누라 복이 없는데 그럼 오방님. 뭐 복이 없어요. 그때는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잖아요. 그렇구나. 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요. 정말 네. 진짜 이번 주는요. 푹 쉬었는데요. 정말 월요일인데 정말 우리 오프닝처럼요. 정말 그 푹 쉬었는데 월요일인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신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주말 잘 쉬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네네. 근데 몸은 아직 일요일이에요. 그쵸? 네. 몸은 일요일 날 모두 몸은 있어요. 일요일, 예. 예. 근데 월요일 날 돌아오니까 참 일어나기도 싫고 그럴 텐데요. 네네. 네, 우리 이따 2부에는 또 이 월요병을 또 탈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고요. 아, 좋다. 일단, 네, 오늘 신나는 노래를 많이 띄워드릴게요. 예, 오늘 네. 여러분들 아마 진짜 충전 쫙쫙쫙 해드실 거예요. 네, 요즘에 해가 짧다 보니까요. 네네네. 좀 초저녁잠도 많아지고 좀 요즘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 특히 이 시간에는 이제 점심 네. 식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점심에는 좀 간단히 먹으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 식당에 가면요, 이 국에다 말아먹고 그러면 찌개 먹으면요 아주 그러니까 조금만 먹게 안 해줘요. 네, 이 식곤증이 올 때쯤이잖아요, 이 시간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오방쇼와 함께 우리 오방인님들이요, 네, 네. 아주 신나는 먹고 함께 그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또 사실 오늘은요 또 어느 분이 토비 어머님께서요 네. CD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조태복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 열심히 네. 지금 활동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팬카페도 아주 활발하게 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이분 이미지가요. 네. 정말 어디 마트에서 마주칠 수만한 그런 푸근한 편한 느낌의 분이세요. 네, 코도 크시고요. 네, 입도 크시고요. 이용복 씨 예전 젊었을 때 이용복 씨 비슷하네요. 좀, 네, 닮았죠. 선글라스 비슷하고요. 끼는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네네. 그 위대한 탄생에서 그 누구예요? 박시혁이요? 그 사람 있잖아요. 방시혁인가? 예, 방시혁이요. 네, 그 사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확실히 안경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을 때와 안 꼈을 때가 참 차이가 나는 분이네요. 그는 많은 걸, 우리 소비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경 벗은 모습 많이 못 봤거든요. 저요? 약간 벗으면 유재석 스타일인가요? 완전 깨요. 아, 정말? 그게 도수 없는 안경이구나. 아니에요. 도수가 있어요. 있는데요. 아하. 저는 처음에 제가 안경을 썼을 때는요, 정말 홀라당 꼈었거든요. 안경 쓴 지가 깼는데, 안경을 이렇게 몇십 년 끼다 보니까는요, 안경을 끼게 된 또 사연이 있는데요. 네. 조용필 씨 때문에 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봤더니 안경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따라쟁이 소비 씨. 나도 안경 껴야 되면서 일부러 텔레비전 앞에서 보고 이러다가 막 눈이 나빠졌거든요. 사실 우리 소비 씨는 여기 안경 테두에 이렇게 특이한 거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거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얼굴 커버하려고. 아, 그럼 이게 안경 테를 만든 사람한테 악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아이라인 만든 사람요 악수하고 네. 싶어요. 아. 저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은 이 아이라인이 생명이거든요. 네네. 아이라인 그린 것과 안 그린 것 차이가요. 상당하죠. 저 보시면서 알잖아요. 예. 그린 날하고 안 그린 날 네, 하고요. 가수들도 거의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고 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네네. 아이라인 한 거랑 안 한 거랑 틀리고요. 어떤 가수들은 남자지만 문신을 해요. 아. 늘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 저는 네. 그래가지고 만약 타임 머신이 있으면요. 네네. 뒤로 가가지고 아이라인을 만든 사람한테요. 네. 악수하고 포옹 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쩜 저를 그런 생각을 만들어줬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토비 어머니 네. 운전하시면서 이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조태복 씨 하셨어요. 눈썹 진해요. 아주 진해요. 네. 수술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조태복님의 눈물 때문에
좋아. 이 사연이 있네요. 네. 타이틀부터요. 제목이 죽이네요. 네. 함께 들어보죠. 말없이 고개 숙인 너 울고 있는 건가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 나는 떠나렵니다. 웃으며 보내줄 순 없나요? 가슴에 남겨둔 채로 당신의 눈물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어. 울지 마세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나는 못 떠납니다. 웃으며 보내줄 순 없나요? 가슴에 남겨둔 채로 당신의